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 대해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도 전동기 등가 회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도 전동기 절대 만만한 파트가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도 중요했지만 지금부터 계속 중요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행히도 이 유도 전동기의 등가 회로는 변압기의 등가 회로와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완전히 일치합니다. 뭐랑? 변압기의 등가 회로랑. 자, 보시면은 이쪽이 1차 측이 되겠죠. 그리고 요게 2차 측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2차 측과 1차 측을 붙여주기 위해서 2차 측과 1차 측을 붙여주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2차 측에 있는 친구를 어떻게 했어요? 1차 측에 환산을 해서 그린 형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자, 이 친구는 결국 변압기와 동일합니다. 뭐 굳이 차이를 꼽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2차 측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차 측이 단락이 되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R2- X2- 라고 나타냈어요. 이 말은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친구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있는 R2- X2- 원래는 2차 측에 있었으나 우리가 이 친구를 등가화시켜서 이렇게 한 회로로 바꿔주기 위해서 환산한 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압기 시간에는 제가 X, 1, 2, R, 1, 2 뭐 이렇게 나타냈을 겁니다. 1, 2라는 게 뭐예요? 2차에서 1차로 환산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는 식을 유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소화했다. 그냥 다시로 표시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전압도 E1과 E2가 같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정지시일 때. 뭐라고요? 정지시일 때는 E1과 E2가 같게 되는 거겠죠. 만약 운전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 E2 값은 S가 곱해져야 될 겁니다. 뭐 E1에 S가 붙든 E2에 S가 붙든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S가 붙여져야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유도 전동기가 정지해 있는 상황부터 볼게요. 유도 전동기가 정지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E1과 E2가 같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차피 1차 측은 유도 전동기의 고정자가 될 것이며 2차 측이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회전하는 친구가 우리가 봐야 될 주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차 측은 갖다 버리고 2차 측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측만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측만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2차 측에 여기에 있는 전압은 당연히 E2가 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E2가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 한 값은 그냥 R2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R2라고요. 뭐 R2- 하면 복잡하니까. 자, 여기에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요 값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X2가 될 겁니다. X2. 아, 요렇게 여러분들이 등가 회로를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명히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2차 전류,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라 해서 2차 전류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전류를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2차 전류를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2차 전류는 당연히 I는 Z분의 V니까 R2의 제곱 그리고 X2의 제곱 분의 루트 분의 뭐가 되겠어요? 전압 E2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안 어렵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역률도 한번 구해볼까요? 역률, 코사인 세타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R제곱,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분의 뭐가 올라와요? 유효분인 R2가 그대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R2가 그대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정지 시에
정지시의 2차 전류와 정지시의 역률까지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잘했어요. 여기까지 안 어렵죠? 자, 그럼 우리가 운전을 했다고 해봅시다. 운전을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운전을 하게 되면 일단 주요하게 바뀌는 것이 자, 분명히 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할 때, 그러니까 정지였을 때 전압,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을 때 고정자의 전압과 회전자의 전압에다가 뭘 해주면 돼요? S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S, 뭐 E1도 되지만 E2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E1, SE2 뭐 상관없겠죠. E1과 E2는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친구들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시에는 R2-죠. R2-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R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X2라고 하는 것은 리액턴스 값입니다. 리액턴스 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L 성분, 즉 L을 리액턴스로 바꿔줄 때 어떻게 해줘요? 오메가 L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오메가 L이 되는 겁니다. 맞죠? 오메가 L이 되는 겁니다. 뭐로? L을 저항 성분으로 바꿨을 때. 즉, 이 오메가라는 친구는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2파이 F로 나타내게 됩니다. 즉, 주파수와 관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지시 주파수에 S배를 해야 운전시 주파수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X2가 아니라 S를 곱한 X2 다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X2 다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안 어려우시죠? 자, 그럼 이 친구도 우리가 1차 측은 버리고 2차 측만 이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측에 걸리는 전압이 SE2가 되겠죠. 그리고 저항 R2가 됩니다. 얘가 그대로 오는 거죠. 다시는 떼고요. 그리고 SX2 다시가 옵니다. 자, 그러면은 X2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역시 여기도 2차 전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흐르는 2차 전류를 우리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I2라고 하는 것은 R제곱 그리고 더하기 SX2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R2의 제곱 그리고 SX2의 전체 뭐가 돼요? 제곱이 되고 얘를 뭐 한 거? 루트 한 것분에 지금 걸리는 전체 전압 SE2가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SE2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역률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 역시 R2 제곱 X2 제곱의 루트에 R2가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R2 제곱 그리고 X2의 제곱에 뭐가 들어간다? R2가 들어가겠죠. R2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지시의 2차 전류와 운전시의 2차 전류를 구해봤어요. 그리고 정지시의 코사인 세타 역률도 구해보고 운전시의 코사인 세타 역률을 구해봤습니다. 역률은 참고해 두시고요. 우리가 전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전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류를 우리가 이 친구를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준다? S로 나눠볼게요. 왜 S로 나누냐고요? 한번 보시면 압니다. S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여기 위에도 S로 나누고 여기도 S로 나눕니다. 그러면 식은 변함이 없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I2 한번 적어볼게요. 적어보고 자, 얘를 S로 나누면 뭐가 돼요? E2가 됩니다. 자, 그럼 얘도 S로 나누면은, 자, 여기 S분의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S분의 1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루트로 들어갈 때는 S제곱분의 1로 들어갑니다. 자, S제곱분의 1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S제곱분의 1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S제곱이 분의 1이 들어가니까 이 X가 사라집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자, R2. S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x2 제곱에 루트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친구를 여기에다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이 친구를 여기에다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분명히 E2입니다. E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항 성분은 뭐예요? S분의 R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S분의 R2가 되는 겁니다. S분의 R2. 자, 그럼 얘가 뭐가 돼요? X2가 되겠죠. 요렇게 되었을 때 흐르는 2차 전류 I2가 바로 뭐가 된다? 아, 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계속 나아가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자,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목적이 뭐냐면요. 운전시랑, 다시 정지시랑 운전시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지시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정지시의 회로를 보게 되면은, E2, R2, X2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동일해야지. 이 조건이 동일해야지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2 자리에는 E2가 오도록 만들어주고, R2 자리에는 R2가 오도록 만들어주고, X2 자리에는 X2만 오도록 만들어주자는 얘기죠. 자, 그럼 다시 와봐서. 여기에 지금 E2 자리에 E2가 왔어요. X2 자리에 X2가 왔어요. 그런데 R2 자리에는 SR2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 SR2를 어떻게 바꿔준다? R2로 바꿔주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 SR2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 SR2가 R2로 바꿔야 됩니다. SR2가 R2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어쨌든 정지시랑 운전시랑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추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SR2를 뭐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SR2를 R2로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 두 개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R2에다가 무언가 더해줘서 얘가 되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더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 값을 구해보면은 R2를 넘겨주시면은 S분의 1 S R2로 정의가 되는 거죠. 아, 요만큼이 더해지게 되면은 S분의 R2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R2에다가 S분의 1 S R2가 더해지면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S분의 R2를 R2 더하기 S분의 1 S R2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이거 그냥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S분의 R2가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S분의 R2 대신에 R2 더하기 S분의 1 S R2로 얘를 바꿔볼게요. 같은 거니까 어차피.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I2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I2는 S분의 다시 R2 더하기 S분의 1 S R2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분의 X2의 제곱에 루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E2가 되겠죠. 뭐 안 어렵죠? S분의 R2 대신에 R2 더하기 S분의 1 S R2를 넣은 거 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와요? E2가 오겠죠. 여기에는 똑같이 뭐가 와요? X2가 오겠죠. 자, 그런데 R2 더하기 S분의 1 S R2예요. 그러니까 R2라는 저항과 S분의 1 L2라는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R2 적어줄게요. 왜? 이쁘게 해주려고. R2를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여기에 저항을 하나 그려줍니다. 저항을 하나 그려줄게요. 저항을 하나 그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S분의 1 S R2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저항을 뭐라고 한다? 이 저항을 우리가
S분의 1 마이너스 S R2로 표현을 한다고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은 지금 저항이 좀 이상한데 다시 그릴게요. 자, 저항 그림이 좀 이상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결과를 보는 겁니다. 결과만. 자, 지금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정지죠. 정지 시에 증가 회로가 되는 겁니다. E2가 있고요. R2가 있고요. X2가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뭐예요? 결국 운전입니다. 운전 시. 얘는 뭐예요? E2, R2, X2까지는 갔죠. 그런데 뭐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이러한 친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러한 친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저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출력이 나온다고요. 출력.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출력이 나오는 애가 없죠. 왜? 당연히 정지했으니까 출력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운전을 해야 우리가 뭔가 출력이 나오겠죠. 여기는 운전을 했죠. 그러니까 뭐가 나요? 이러한 출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57페이지 보시면은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결국 저항 성분이니까 라지 R로 표현합니다. 라지 R.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그냥 R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저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여기에서 출력이 생성이 되었으니까 출력을 만드는, 기계적인 출력을 만드는 대표적인 저항이다 라고 라지 R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요 그림과 요 그림을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운전 시에는 출력이 나타나지 다시 정지 시에는 출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운전 시에는 당연히도 이러한 출력이 나타나겠죠. 요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칠판 지우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은 158페이지 전력의 변환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유도전동기 다 몰라도 지금 오늘 요 부분, 이 강좌도 아닙니다.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요 부분 끝에 나오는 비례식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유도기에 나오는 문제들 한 반절 정도, 좀 과장해서 반절 정도는 가지고 가실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력의 변환입니다. 제가 앞서 마지막에 그려드린 그림 두 가지, 마지막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온 겁니다. 맞죠? 익숙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 SR2라는 친구를 어떻게 해줬어요? SR2를 R2 더하기 S분의 1 마이너스 SR2 이렇게 나눠줬죠. 자, 그러니까 이 SR2라는 친구를 뭐로 바꿔줬다? 바로 R2와 S분의 1 마이너스 SR2로 어떻게 해줬어요? 나눠준 것밖에 안 되죠.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결국 두 개는 어떤 그림이다? 당연히 같은 그림이다. 뭐라고요? 두 개는 같은 그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 2차 측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측에 들어오는 입력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2차 측으로 들어오는 입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로 입력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당연히 입력은 와트 값이 될 겁니다. 와트 값, 유효분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오는 값이 P2라고 해볼게요. P2라고 해보겠습니다. P2가 들어왔어요. P2가 들어왔는데 저항에서 분명히 전력이 소모가 될 겁니다. 그때 이 저항에 걸리는 친구를 동손 PC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로. 자, 그럼 P2가 들어왔는데 PC만큼 어떻게 됐어요? 소모가 되었죠. 따라서 P2에서 PC를 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배우신 바로 기계적 출력 P0가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겠죠. O는 뭐예요? 아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P2가 들어와서 동손 PC만큼 빠지고 그 결과가 P0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P2, PC, P0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2차 측이기 때문에 2차 측 입력 P2 그리고 2차 측 동선 PC 그리고 마지막 기계적 출력까지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결국 2차 측 입력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동선이 빠지게 되고 그 결과 기계적 출력이 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쉬운 기계적 출력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저항에 소모되는 전력이 기계적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럼 I 제곱 R이라는 공식을 써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2가 되는 거고 기계적 출력의 저항 S분의 1-S R2가 R 값이 되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기계적 출력 P0라고 하는 친구는 I2의 제곱에 뭘 해준다? S분의 1-S R2라고도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2차 입력이랑 지금 2차 동선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2차 동선을 한번 구해볼게요. 2차 동선은 뭐야? 말 그대로 2차 측 저항 R2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I2가 되게 되고 얘가 저항 R2를 지났을 때에 소모되는 전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는 어떻게 나타내진다? I2의 제곱에 뭐가 된다? R2 이렇게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2차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2차 동선을 넘겨주면은 기계적 출력 더하기 2차 동선이 뭐가 된다? 2차 입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을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2차 동선 PC와 P0를 더한 값이 됩니다. 따라서 쟤네 둘을 더해주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I2의 제곱에 S분의 R2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S분의 R2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잘 보면은 결국 I 제곱 2에 I2 제곱에 S분의 R2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소모되는 전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뭐라고요? 여기에서 소모되는 전력임을 알 수가 있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당연히 이 입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에서 소모되는 전력임을 눈치를 채셔야겠죠. 왜? 이 저항이 어떻게 됐어요? 얘랑 나눠진 거죠. 얘는 뭐예요? 동선이고 기계적 출력이잖아요. 동선과 기계적 출력을 더한 것이 뭐가 돼요? P2가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에서 소모되는 전력이 뭐가 돼요? P2, 2차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시면 되고, 자,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이 친구를 자세히 보면은 I2 제곱 그리고 R2라는 값이 뭐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I2 제곱 R2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여기 뭐예요? I2 제곱 R2죠. 이게 뭐예요? 2차 동선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PC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자, S분의 PC로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P2랑 PC랑 P0의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P2에 관해서 나타내 볼게요. P2에 관해서 나타낸다고요. 그럼 P2는 P2에 관해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P2가 되겠죠. P2입니다. P2가 됩니다. 좀 위에다가 해볼게요. P2가 됩니다. P2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2차 동선 PC는 어떻게 P2로 나타낼까요? 자, 요 식에서 우리가 꺼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요 식에서 우리가 꺼내오면은 P2는 S분의 뭐가 돼요? PC가 되는 거죠. 따라서 PC는 뭐가 돼요? S, P2가 됩니다. S, P2가 되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이 친구도 잘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친구를 빼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를 뺀 게 뭐가 돼요? 기계적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P2에서 얘를 뺀 거니까 그냥 묶어줄게. P2로 1-S가 됩니다. 1-S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들을 비례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냥 P2 대 SP2 대
그리고 P2 1-S 이렇게 비례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비례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P2는 뭐예요? 다 같기 때문에 날려줄 수가 있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1대 S 대 1-S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1대 S 대 1-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게 매우 중요한 비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비례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대 S 대 1-S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B가 뭐다? 자, 얘가 뭐예요? P2 대 얘가 뭐예요? P, C 대 얘가 뭐예요? P0라는 거죠. 자, P2 대 PC 대 P0가 1대 S 대 1-SS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뭐 쉽잖아요. 1대 S 대 얘는 뭐예요? 얘에서 이걸 뺀 거니까 당연히 1-S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결국 6번 별표 칠하는 거죠. 158페이지 6번을 별표를 칠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1대 S 대 1-S가 되는 거죠. 자, 그럼 5번에 2차 효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차 효율. 요거만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2차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효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2차 입력분에 2차 출력이니까 뭐예요? 기계적 출력이겠죠. 얘네들 어차피 B니까 2차 입력이 뭐였어요? 1이었죠. 출력이 뭐예요? 1-SS였죠. 그럼 1분의 1-S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1-S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효율이 되게 되는 겁니다. 뭐 당연히 그런 것이 S가 뭐라 했어요? 손실이라고요. 전체 100%에서 손실을 뺀 게 뭐가 돼요? 효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S가 뭐가 된다? 효율 값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칠판 지우고 또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유도전동기 1차 측과 2차 측입니다. 변압기와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들었고 이렇게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R이라는 기계적인 출력을 대표하는 상수 R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분명히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여기에 1차 입력이 들어옵니다. 1차 입력이 들어와요. 뭐라고요? 1차 측에 입력이 들어올 겁니다. 1차 측에 입력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1차 측에 입력이 들어와서 자, 여기에서 뭐가 발생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철손이 발생합니다. 철손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1차 측 입력에서 철손이 빠지겠죠. 그리고 뭐가 또 빠져요? 자, 여기에 1차 측 동손이 있습니다. 1차 측 동손이 어떻게 돼요?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1차 입력이 들어와서 철손에서 빠지고 1차 측 동손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어디로 와요? 2차 측 입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뭐라고? 2차 측 입력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이 2차 측 입력 역시도 자, 여기에서 까이겠죠. 얼마만큼? 동손만큼. 자, 2차 측 동손이 되겠죠. 2차 측 동손만큼 깎이고 자,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기계적인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기계적인 출력이 되게 되어서 자, 여기서 기계적인 출력이 되게 되어서 자, 이렇게 기계적인 출력이 되게 되어서 얘가 뭐예요? 전동기니까 부하를 돌리게 되겠죠. 부하를 돌리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부하를 돌릴 때 뭐 풍손, 마찰손 이런 것들이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그것을 다 포함해서 풍손, 마찰손을 다 포함한 말이 기계손입니다. 기계손. 그래서 PM이라고 해볼까요? PM. 머신의 약자죠. 그래서 기계적인 출력이 나와서 기계손만큼 어떻게 해요? 빠지고 나서 뭐가 나와요? 결국
우리가 얻고 싶은 최종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기계적인 출력에서 기계손을 뺀 것이 뭐가 된다? 최종 출력이 되게 됩니다. 최종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해 주세요. 자, 일반적으로 기계손, 마찰손, 풍선은 문제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 등장하는 경우가 있죠. 잘 안 등장하기 때문에 결국 기계적 출력이 최종 출력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만약 문제에서 기계손, 마찰손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효율을 구해볼까요? 2차 효율. 2차 효율입니다. 2차 효율. 2차 효율을 한번 보시면은 2차 효율이니까 2차 효율은 어떻게 돼요? 앞에서도 구했지만 당연히 2차 입력, 얘가 뭐예요? P2분의 기계적인 출력 P0가 되겠죠. P2분의 P0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1-S라고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데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15kW 삼상 유도전동기에 기계손이 나왔습니다. 기계손이 350W이고 슬립이 3%일 때 전부하시 2차 동선을 묶고 있습니다. 전부하시 2차 동선을 묶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10kW, 15kW를 어쨌든 간에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최종 출력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얘를 뭐라고? 최종 출력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푸실 때 이렇게 푸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뭐라 했어요? 자, P2는 노란색으로 적어 볼게요. P2는 P2 대 PC 대 P0가 뭐라 했어요? 1대 1대 S 대 1-S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맞죠? 자, 그런데 어차피 지금 P2를 구하는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P2는 알려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PC 대 P0는 S 대 1-S다 라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동선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P0는 뭐예요? 기계적인 출력입니다. 기계적인 출력. 그러니까 실수를 하시는 게 뭐나? PC 대 15kW네. 15kW 대 는 슬립이 3%라는 건 0.03인 거니까 0.03에 1-0.03이니까 0.97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례식을 풀어서 어떻게 해준다? PC를 구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주어진 것은 뭐예요? 최종 출력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15kW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15가. 근데 문제에서 기계손이 뭐라 했어요? 기계손이 350이라 했잖아요. 350. 그러면은 기계적인 출력은 어떻게 돼요? 최종 출력에다가 기계손을 더 해줘야겠죠. 따라서 이게 15kW가 되면 안 되고 15kW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돼요? 15 15,000W죠. 그럼 여기에다가 350을 더한 요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풀어서 어떻게 해준다? 여러분들이 PC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뒤에 가서 어차피 풀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요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